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다.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목적과 목표가 없는 것으로서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술은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모든 예술은 삶을 향합니다. 예술가의 가장 깊은 본능은 예술을 향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술의 의미인 삶을 향하고 있을까? 니체는 한마디로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즉, 예술은 삶으로 향하게 하는 위대한 자극제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삶에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예술은 긍정적인 눈으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술은 마침내 삶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좋은 것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결국 니체는 예술을 삶에 대한 예술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가 없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삶에 추하고 가혹하고 의문스러운 것도 표현합니다.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예술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 수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는 예술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치료책이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쇼펜하우어와는 달랐습니다. 니체에게 예술은 강력한 적, 커다란 재난,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용기와 침착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삶에 대한 증오가 창조적이 되었는가? 아니면 삶의 충일이 창조적이 되었는가? 이 말은 모든 예술은 두 종류의 고통을 받는 자를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한 종류는 삶의 충일에서 고통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충일이란 가득 차서 넘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가득 차다 못해 넘치는데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지배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힘의 의지의 성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힘의 의지는 가득 차고 넘쳐서 충족되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극복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충일에서 고통받는 자는 삶에 대한 비극적 통찰과 디오니소스적 예술을 원합니다. 다른 한 종류는 삶의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입니다. 그는 삶을 증오하고 부정하며 비방하는 염세주의 예술을 원합니다. 니체는 전자의 예로 괴테를, 후자의 예로 쇼펜하우어와 바그너, 그리고 폴로베르를 언급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대적자들이며 데카당스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예술의 삶의 의지로부터의 해방 또는 삶에 대한 체념하게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쇼펜하우어의 데카당스 예술을 염세주의자의 관점이며 사악한 시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증오에서 창조된 염세주의 예술은 외면하고 싶은 삶에 취하고 고통스러운 면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모두 긍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니체에게 예술은 삶에 추하고 가혹하고 의문스러운 많은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술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관계에서 싹틉니다. 니체가 지적한 것처럼 소크라테스적 나천주의 예술은 삶의 추한 면을 아름다운 가상이라는 환상의 베일로 가리고 아폴론적인 것만을 중요시 했습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무시하는 예술이란 결과적으로 인간의 무의식적 충동을 무시하는 예술입니다. 왜냐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인간의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토대이자 힘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기반으로 엄격하게 상호 균형을 이루며 각자의 힘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음악과 비극적 신화는 디오니소스적인 능력의 표현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아폴론적인 것과 비교할 때 영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 비극 같은 비극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도달하게 됩니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한 작용은 대부분 추한 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조형미술뿐만 아니라 음악과 시에서도 오직 정돈되고 도덕적인 균형 속에서 표현하도록 요구한다면 예술의 한계를 너무나 편협하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흔의 우리는 왜 예술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니체의 말처럼 예술을 삶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예술은 우리의 삶을 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술은 지친 일상의 위안이 되고 우리의 메마른 감수성을 다시 감미롭게 피웁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모두 담아낼 수 없지만 예술작품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가슴 절절한 감동과 눈물을 선사합니다. 니체는 니체 대 바그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술, 모든 철학은 성장하거나 하강하는 삶의 치유 수단이나 보조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지나친 풍요로움 속에서 삽니다. 그런 우리에게 니체는 혹시 지나친 풍요 자체에 대한 고통은 없는가라고 묻습니다. 니체는 비극을 삶에 대한 긍정에서 나온 최고의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비극적 예술은 모든 추한 것, 쇠퇴, 무기력, 권태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행복과 넘치는 건강함과 삶의 충만함을 줍니다. 니체의 말처럼 비극적 예술 속에 등장하는 고통에 익숙한 자, 고통을 찾아다니는 자, 영웅적인 인간을 보면서 나 자신의 존재를 찬양해 보라 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진정한 예술의 힘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모든 예술은 목적과 목표가 있다. 삶의 기쁨, 치유의 수단, 존재의 긍정. 마흔에 있는 니체
제3장 어떻게 인생을 여행할 것인가?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다. 아폴론적인 예술과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에 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예술의 발전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과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다. 예술을 이해하는 짧은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